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남쪽으로 남하해 현재 남부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과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사이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전북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린 전북 완주입니다. 신탁 2교 부근인데요. 이 가로등 아래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 비까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내린 전북 김제입니다. 이 죽산 3교의 모습입니다. 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 CCTV 화면에도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전북 부안입니다. 이 부안나들목의 모습인데요. 비가 많이 내려 도로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이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충남을 지나면서 현재는 전북으로 남하 중인데요. 이 남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 위치한 더운 공기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추가로 서해상에서 전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북 익산, 완주, 김제, 전주, 무주, 진안, 장수와 전남 북부 일대에도 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지역에도 다시 큰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운 기자, 전주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새벽 내내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전주 산천의 흐름도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해에서도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등 전북 북부 지역에서 시작한 비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주, 무주, 진안, 완주, 김제, 부안 등의 호우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완주 85.6, 진안 65, 부안 59.4, 전주 45.3mm 등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까지 30에서 100,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시속 55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폭우는 아침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와 겹칠 가능성이 커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릴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하수구의 갑작스러운 물 역류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사고나 자동차의 시동 꺼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삼천에서 KBS 뉴스 박궁입니다. 이어서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을 연결해 현재 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서 현재 강수 집중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굉장히 나란하게 지금 동서로 굉장히 길게 비구름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강한 비구름대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이와 같이 전라북도에서 경상북도의 남쪽 지방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더 영상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강우강도의 정도는 약 50에서 70mm 정도의 시간당 강우강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나란한 동서로 매우 긴 비구름대들은 느리게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이제부터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분까지 강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측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강우 강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현재 강한 비구름대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40에서 50mm 정도의 매우 강한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런 경량들은 오늘 오전 오후까지도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과 충남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현재 나타나는 위성 영상에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가운데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북쪽으로 보시면 대기 상공에서는 북쪽으로부터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남쪽을 바라보시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남동쪽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와 같이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밤이 되면서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의 유입 정도는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야행성 폭우라고 하는 이 정체전선의 수반이 된 비구름대가 더욱 밤에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이 가장자리 근처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더욱 더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 이 비구름대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해수 온도가 27도에서 29도 정도로 평소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비구름대들이 발달하게 되면 해상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증기 공급을 받게 됨에 따라 더욱 강한 비구름대로 변모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장마 시기가 아닌데 계속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 앞으로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네, 우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대기의 이 기온과 수증기양을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상당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앞으로 기간이 20일 쪽으로 넘어가게 돼도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대표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재 수치 모델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에서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세력을 유지한 채로 남쪽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17일까지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진 뒤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이후 19일에서 20일 이 중기예보상에 비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강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예보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집중호우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새 또 강한 비구름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전북 지역에 장대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폭우의 특징을 볼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그 장마 전선 중에 하나의 특징이 낮보다는 밤 시간, 특히 새벽 시간에 더 강한 그 강우 강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낮보다 밤에 오는 비가 한 40mm 정도 더 온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밤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지금처럼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에 있는 뭐 야행객이라든지 피서객이 혹시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고 빨리 대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에 충남 부여나 전북 군산에서는 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해당 지역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당 강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강우 강도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폭우 그러면 한 시간당 30mm 정도의 강우 강도를 갖는 이상을 폭우라고 합니다. 네네. 한 50mm 정도의 강우 강도, 즉 시간당 50mm 정도의 폭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전할 때 시야가 거의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 와이퍼를 작동을 해도 시야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가 시간당 한 50mm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한 100mm 정도 이상이 되면 그야말로 양동이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붓는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고요. 지금 지난 8월 8일 날 서울 동작구에서 시간당 141mm고 지금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이런 데에도 약 100mm 정도 얻지 않겠습니까? 141mm 정도면은 통계학적인 수치로 보면 한 400년 빈도에 해당되는 4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비고요. 지금 100mm 정도면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고 이런 정도의 비의 강우 강도면 기존에 있는 하수 관로의 설계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히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정도의 강우 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또 많은 비가 내렸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 지역에 이런 폭우가 내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전형적으로 이번에 도심 지역의 침수 상황이 이번에 그 강남구였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배수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저지대의 문제. 또 하나는 배수 용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강우 강도가 왔을 때 배수 용량이 부족해서 하수 관로나 빗물 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큰 경우고요. 더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지대의 문제, 지하차도의 차량 침수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차량 침수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를 버리고 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맨홀 뚜껑이 열려서 그 부분들에 좀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저하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맨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의 하수 관로는 좀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관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 침수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장마 전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 지역에 상당히 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이제 뭐 농어촌 지역의 전형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이 논이나 밭에 물고를 트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그 물고를 잡기 위해서 가셔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아무리 비가 왔을 때 논밭에 있는 작물이 걱정이 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혹여 만약에 가실 경우가 있다면 몇 분들이 같이 좀 동행을 해서 안전을 좀 도모해 주시고 지금 밀물대의 해안가의 그 침수 문제 특히 물이 들어오면 해안 쪽으로 나가는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간다든지 그쪽에 대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침수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이미 산사태 등의 피해가 난 지역의 경우 추가 피해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이미 산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 속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고 수분에 대한 포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 산사태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배수로를 좀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산사태가 날 경우에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루트로 어떤 길로 대피를 해야 될지를 미리 본인 스스로 모의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노약자분들은
미리 그 대피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기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소하천이 범람할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행동 요령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하천은 이제 주로 홍수 그 피해가 많이 나는 데가 대하천보다는 소하천에서 많이 나는 한 네. 70% 이상 소하천에서 나기 때문에 소하천이 굉장히 침수 피해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소하천에서 침수 피해가 나는 것은 대하천 위주로 물론 되어 있지만 홍수 예경보를 일단은 잘 주의 깊게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이 KBS 재난뉴스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네네. 우리 지역에 그런 홍수 예경보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고요. 저지대에 있다거나 그 지역에 있는 차량을 일단 좀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 시간이 될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차량 운전도 좀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그 부분에 뭐 마대를 싼다든지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일부라도 하천의 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또 이번에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또 예.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래프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예. 계곡에서 범람의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계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살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곡은 또 하나 그 위에 있는 바위나 자갈 이런 것들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나는 그 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폭우, 예를 시간당 30mm 이상이 예보가 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아래쪽으로 피하시고 빨리 거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셔서 네네. 안전을 도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0mm만 넘어도 빨리 예보가 대피를 해야 있을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큰 비의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산사태 대비해야 할 위험 지역과 대비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네, 이정은 기자, 산사태 피해가 어느 지역에서 또 많이 발생을 했는지 또 지금 위험한 곳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비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적으로 355곳입니다. 그제부터 충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늘어 9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날과 비교를 해보면 하루 사이에만 73곳에서, 이 충남에서만 73곳에서 산사태가 더 일어난 겁니다. 이 밖에 서울 14곳, 경기 180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강원과 충북에서도 피해를 계속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주의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또 산사태 주의보는 경기 여주와 충남 부여에 내려졌는데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KBS의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4시 기준의 모습인데요. 충남 부여 그리고 경북 김천 쪽이 다른 곳보다 옅은 연두빛을 띱니다. 이곳 땅이 머금은 수분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새벽 3시쯤부터 비가 좀 내렸었던 경북 김천 지역은요. 수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누적된 비에 땅이 물러진 상태여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수분 비율이 금세 올라가고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곳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하고요. 대피를 한다면 먼저 가스와 전기를 차단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또 예보된 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도 걱정인데 이런 피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집안에 물이 찼다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또 잠기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빗길 도로 침수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피해서 가야 합니다. 운행 중에 물이 차오르면 시속 30km 정도로 몰아서 천천히 나오되 시동이 꺼졌다면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차가 침수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를 해서 창문을 좀 열어두는 게 좋고 창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때는 침착하게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실종된 2명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실종자는 여전히 6명입니다. 이번 비 피해로 숨진 사람 14명, 또 부상당한 사람은 26명에 이릅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는 7천여 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귀가자는 4,428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네, 지난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지역에도 다시 큰 비가 시작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훈 기자, 지금 전주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굵은 빗줄기가 새벽 내내 세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주 삼천의 흐름도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해에서도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군산, 익산 등 전북 북부 지역에서 시작한 비는 현재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전주, 무주, 진안, 완주, 김제, 부안 등의 호우경보, 나머지 시군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완주 85.6, 진안 65, 부안 59.4, 전주 45.3mm 등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까지 30에서 100,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풍속 시속 55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폭우는 아침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와 겹칠 가능성이 커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릴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하수구의 갑작스러운 물 역류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사고나 자동차의 시동 꺼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삼천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동서로 길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현재 전북과 경북에 세찬 비를 쏟아내고 있고요. 전북 김제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서부 내륙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30에서 최대 100mm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초속 25m가 넘는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바다 날씨도 좋지 못하겠는데요.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만조시에는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목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이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기상 소식은 특보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